자, 오늘은 우리 이제 유리함수 배우는 날입니다. 자, 여기 파트부터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완전 점수 주는 파트니까 여기서 틀리시면은 곤란합니다. 여기서는 점수 쪽쪽쪽 먹어도 돼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네. 여기서 써야겠다.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유리식이라는 걸 먼저 볼 건데. 자, 유리식은 이런 식으로 분수로 나타내지는 형태. 얘를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B분의 A.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항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항식이니까 얘가 뭐 다항 함수가 될 테니까 몇 차식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해. 뭐 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뭐 해서 2x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게 다항식은요, 숫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분의 4. 요거 상수함수 우리는 다항함수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놈도 유리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이것도 가능해. 이번에는 분모 b가 만약에 1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 뭐 1분의 x제곱 플러스 2x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사실 1은요 있으나 마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다항식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유리식은요 다항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b가 1이 돼버리게 되면 얘가 다항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적으로 유리식이 대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항식이 다음과 같은 소개념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니 분모가 1이 되면은 얘는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항상 유리식이기도 해요. 이런 거 나중에 1번 문제에서 틀리고 울지 말고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뭔지만 알면 되는 거고. 자, 유리식의 사칙연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못하는 친구 아마 없을 텐데, 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분수 계산하는 거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러니까 문자든 숫자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하면은 얘가 3분의 1 플러스 2가 되면서 3분의 3이 된다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완벽하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만 달라질 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숫자 계산하듯이 그냥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했었던 그 분수 계산 있죠? 숫자. 그걸 그대로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예를 한번 바로 볼게요. example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자, x 빼기 1분의 2.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이 분모가 다르니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모가 다를 때, 초등학교 때 통분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그거 통분해 주시면 돼요. 자, 통분할 때 여러분들, 요 놈과 요 놈이 다를 때는 얘를 곱한 거를 우리가 통분을 했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가 나오려면은, 여기 첫 번째에는 x 빼기 1이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가 약분이 찍찍 되면서 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같은 원리로 x 플러스 1 x 빼기 1 이렇게 돼 있을 때 약분이 찍찍 되면서 얘가 2가 나오려면은 2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돼줘야지 얘가 찍찍 약분되면서 얘가 되지 않겠나요? 그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게 같으려면 x 빼기 1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아래도 x 빼기 1을 곱하면 위에도 똑같이 x 빼기 1을 곱해야지 결과론적으로 1이 되면서 숫자가 안 바뀌어지겠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수가 변할 테니까 수가 안 변하려면 여기다 x 플러스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니 뭐가 됐든 이렇게 해주시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에 x 빼기 1에 두 놈을 더하시면 3x 2랑 1을 빼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냅두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초등학교 수학이니까 할 수 있겠죠? 이제 어렵지 않죠? 자, 만약에 3번 같은 것도 한번 가볍게 볼까요? 자, 3번 보시면은 자, 요런 예제가 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x분의 자, x제곱 빼기 4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여러분들 곱하기로 바꿀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순서를 위아래를 바꾸고 곱하기로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 여기가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것도 여러분들이 센스가 있으면 얘를 x에 x 플러스 1로 볼 수가 있겠고 요게 센스 있는 친구들은 합차 공식이 이렇게 보이겠죠. 됐습니까? 약분이 돼요. 자, 약분이 되시게 되면 얘랑 얘랑 날아가고 얘랑 얘랑 날아가니까 얘는 x만 남네요. x 써주시고 여기는 x-2만 남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아니면 얘를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 초딩 때 배웠던 이 하트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1 빼기 x분의 2다라고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어렵죠? 요거는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 못해가지고 우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거는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3번이 좀 많이 중요해. 자, 이런 거 이제 모르시면 수능 때 조금 발목 잡거든요. 요것도 대만이 애들 이것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 수업 듣고 동영상 개념 강의를 촬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님은 숙제로 문제풀이 내긴 하는데, 근데 문제풀이를 막 그렇게 안 한다고 뭐 지랄하고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르고 그런 강사는 아니에요. 근데 개념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숙제로 영상 제출하는 걸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게 뭐냐? 3번. 자, 얘가 좀 많이 중요한데, 자, 부분 분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수의 연산 중에서 얘가 조금 그나마 좀 새로운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부분 분수는 영어로 partial fraction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부분으로 쪼갰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a, b분의 1 형태의 어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항식 두 개가 곱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바꿀 건데, 이걸 이제 선행학습에서 외운 애들은 아마 이거 기억이 나기는 할 거예요. 얘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갰을 거예요. 이렇게 쪼개시게 되면은 얘를 a분의 1로 쪼개고 얘를 b분의 1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게 만들어요. 이렇게 빼게 만들어요. 근데 빼면은 달라.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지만 얘가 같아지게 되거든요. 이거 이제 혹시 정우가 한번 맞춰볼까요? 너 수학과 처음이죠?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여기 지금 봐봐. 요거랑 요거는 달라요. 얘랑 달라. 근데 얘랑 뭘 곱해야지 얘랑 똑같아지거든요. 혹시 요게 네모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해봐. 네모가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잘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까비까비. 한번 얘기해볼까? 뭐일 것 같아요? B-A분의 그 이유는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봐봐. 이게 여러분들 현 실제 주소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얘기했던 이거 초등학교 수학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까 배웠던 통분하면 접근해볼까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도 공부 못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설명 안 되잖아요. 뭘까요? 통분하면 A, B 해주고, 그죠? 여러분들 요 놈이 만들어지려면 B가 필요하겠죠, 그죠? 요렇게 해야지 약분이 찍찍대면서 요거 되는 거 맞아요? 요게 나오려면 A가 필요하네요? 맞아? 요렇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가 약분이 돼서 1이 돼줘야 될 테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필요하겠죠. 이해돼요? 안 어렵죠? 초등학교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초등학교 수학을 잘 모른다니까. 니네들을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형제 고등학교 애들 실제로 이래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외우게 시켰을 거야. 이렇게 쪼갠 다음에 순서대로 적고 뺀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여기다가 나누라고 이렇게 외우게 시켰을 거예요. 근데 외우지 마요. 알겠죠? 왜냐면 상관이 없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거꾸로 요렇게 쪼개서 b분의 1 빼기 a분의 1로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개념을 이해한 친구라면은. 요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 통분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ba분의 a 빼기 b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곱하기는 이렇게 바뀌면 똑같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환 법칙.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될까요? 그래, a 빼기 b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솔직히 초등학교 나왔더라면 통분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가 이걸 외워야 될까? 이걸 외워야 될까? 그런 고민하고 있으시면 병신인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뭐가 됐든 간에 만들어줄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얘들아?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약간 모양을 이거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은 이거 순서대로 쪼갠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를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얘와 얘의 차이를 여기다 나눠줬죠? 그래서 이거 통일시켜가지고 하시면은 뭐 좋긴 하나.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자, 이제 여러분들 예제 한번 봐볼 건데, 형님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내신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자, x에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이제 대포진 국론 문제인데, 쌤 같은 데 꼭 있죠. 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아이고 많다야. 두 개만 해도 되는데. 자, 요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다항식 두 개가 곱해진 형태니까 부분 분수로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갑니다.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스플릿 하는 거예요. 자, 스플릿 할 때는 빼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그냥 빼시면 안 돼요. 빼고 나서 얘와 얘의 차이만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시면 1이죠. 1은 나눠도 똑같네?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냅두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뺐을 때 1이 아니면 반드시 그것까지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요것도 한번 가볼까요? 스플릿 하시면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될 텐데 얘와 얘와의 차이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나눠도 똑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딱 봐도 예뻐질 것 같죠? 모양이 예뻐집니다. 다 날라가요. 이렇게 가운데 게 됐니? 그러면은 두 개만 남겠네요.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물론 요거를 통분해서 이렇게 하셔도 틀린 건 아니다. 통분해가지고 x 플러스 3 빼기 x가 돼서 날라가면서 요거 분의 3이다 이렇게 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 분수는 좀 많이 중요해요. 요거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뤘던 게 아니고 여긴 고등학교에서 처음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뭔가 곱해진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스플릿 한 다음에 차이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부분 분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핑크색만 줬는데 초록색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통분할 줄 아시면. 이거 외우지 말자. 알겠지? 요거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예제 여러분들 힘들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4번 나갈게요. 여기까지는 웃으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돼요. 부분문수 빼고 부분문수 이해돼요?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아 이거 모른다고 똑바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1등급 아닌 애들은 다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요. 이거 부분문수 고3 애들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 또 신기한 것도 고3 1등급이랑 100점한테 물어보면 저거 모르는 애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디테일이 이제 디퍼런스를 만들어내죠. 왜냐면 그들한테는 이거 생각하는 게 너무 별거 아니거든. 그냥 3초만 생각하면 통분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 3초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원인이 니네들이 공부할 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특히 개념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생각하는 거에 절반의 절반만 딱 투자하세요. 그럼 진짜 개념도 잘할 수 있어. 니네들 문제는 열심히 풀잖아. 또 문제 푸는 게 또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지. 나도 재미없다 생각해. 수학이 재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2, 고3 돼서 좀 수학 잘하게 되면 수학 풀 때가 좀 시간이 빨리 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나긴 3년의 입시 생활을 수학으로 하게 되면 짧게 느껴질 거예요. 막 수험 생활이 안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럼 수학 하시면요 하루가 금방 가요. 모이다 보면 또 한 달 금방 가고 고3 되면 한 달이 진짜 막 하루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3 되잖아? 11월까지 진짜 빛의 속도로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체감 속도보다 10배, 20배는 빨라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 나도 그랬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특히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딱 되자마자 진짜 사실상 1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실제로 내가 너희들을 고1 때부터 가르쳤다 했을 때 딱 2년 반밖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딱 2년 반. 왜냐면 6월 때는 여기 만약에 내가 6월 때는 얘들 다니고 있잖아? 얘들 다 그냥 병신 인증하는 거예요. 6월 때 되면 학원 다 그만두셔야 돼요. 내가 제일 못하는 과목 딱 한 개 정도 있죠. 그것만 다니시고 싹 다 독학으로 돌려가지고 인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 목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말이나 고3 초 되면은 다 1등급이 돼가지고 졸업하게끔 만드는 게 내 목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분수 가볼 건데 자, 얘는 사실 니들도 이미 알아요. 왜냐면 이거 모르는 고딩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초등, 중딩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법문수도 아는 내용이에요. 혹시 법문수 할 때 이 번자가 혹시 뭔지 알아요? 하영정? 몰라요. 혹시 아는 사람? 번식할 뻔? 야, 번식할 뻔, 까비, 그거 말고. 번식할 때도 번자가 바뀌었는데 그 번자는 아니에요. 뭐죠? 혹시 번뇌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 뭐지? 이거 약간 뭐지, 그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번뇌, 짐식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잠식하다.
걱정이라는 뜻이죠. 이게 번거로울 번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수가 존나 번거롭다는 뜻이야.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분수는 이런 형태인데, 번분수는 뭐냐면 번거로운 형태의 분수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1분의 b에 뭐 c분의 d. 딱 봐도 번잡해 보이죠? 이런 거 우리는 번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번분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당연히 이거 4개짜리겠죠. 뭐냐면 a분의 b분의 그다음에 c분의 d. 이런 형태로 우리는 번분수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학교 잘못 나왔으면 이것도 결과만 외웠을 거야. 100% 이거 결과만 외운 애도 있을걸? 이거 모르는 식이 없어요. 내항 외항 하듯이 여기다 내항한 거 곱한 걸 여기다 적고, 그죠? 외항한 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다. 이 결과만 외운 애들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3초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3초만 생각해 볼까요? 자, 가볼게요. a분의 b에 자, c분의 d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번분수는요, 결국에는 분수인 요 놈이 때문에 번거로워지는 거거든. 왜냐면 얘가 없고 1이었으면 b분의 d니까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와 c가 지금 번거로워요. 그럼 나는 번거로운 원인을 없앨 거예요. 여기다가 a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얘가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다 a 곱하면은 분수 자체의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왜냐면 수가 변해지잖아. 수가 안 변하려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약분이 찍찍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번거로운 게 저 새끼뿐만 아니에요. 또 뭐가 또 번거롭냐면 이 c도 번거롭단 말이죠. 얘도 없애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c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약분이 찍찍 되겠지. 근데 요거만 곱하면 또 수가 변해요. 근간이 흔들려. 여기도 c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은 AC분의 AC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 분자 분모가 같으니까 1을 곱해서 수가 안 변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약분이 찍 되면 뭐만 남냐면 B 곱하기 C, BC분의 A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별거 아니죠? 3초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3초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가볍게 정리합시다. 자, 정리 시작! 우리 지금 초등학교 수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등수학이에요. 자, 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수학은 정의만 외우시는 거. 정의만. 자, 정리되셨죠?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요것도 그냥 원리에 입각해서 번거로운 새끼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분수와 분수가 있습니다. 자, x 빼기 1 짜증나고요. x도 짜증나죠? 자, 짜증나는 인재를 없애주려면 여기다가 내가 x를 곱하게 되면 얘가 곱해지면서 좀 편해지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얘가 곱해지면 숫자가 변하니까 여기도 x를 반드시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맞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한 개씩만 하면서 천천히 가보자.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자,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맞아요? 요렇게 하시면 플러스 1. 됐니? 나 요거 요렇게 곱하시면 x 빼기 1분의 x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1이 숨어있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아, 니네들 절대 이거 한꺼번에 하지 마세요. 니네들 한꺼번에 하면 틀려. 알겠지? 그냥 하나하나씩 하세요. 알겠죠? 니네들 과대평가하지 마. 니네들 알겠죠? 실수하고 울지 말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또 성가시죠? 그럼 여기다 x 빼기 1을 곱해. 그럼 없어질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런 수가 변하겠죠? 변하면 안 돼. 여기도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약분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1이 되겠죠? 뭐 이걸 전개하는 건 니네들 맘이겠고 난 귀찮으니까 전개 안 할게요. 이렇게 냅둘게요.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어렵지? 그냥 초등학교 수학 하는 거야. 그죠? 넘어가!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부터 초등학교 수학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핸들링 할 줄 알아야지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 자, 정신 바짝 차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개념 강의가 짧을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개념 칠 게 없어요. 이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진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자, 볼게요. 근데 맘만 먹으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유리함수, 다음 시간 무리함수하고 대단은 마칠 거예요. 자, 유리함수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유리함수의 기본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2차 함수도 기본형이 있듯이, 그죠? y는 x제곱 이런 게 기본형이죠. 유리함수도 기본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x분의 k 형태. 자, 우리 이걸 앞으로 얘를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모양이 달라졌듯이 요 x분의 k 형태에서 이 k라는 새끼 때문에 근본적인 모양이 변하게 돼요. 자,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가볍게 한번 볼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아직은 처음 해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문자로 바로 안 하고 숫자로 먼저 한번 간을 한번 봐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k는 1이라고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y는 x분의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본 그래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 언제 봤냐면 기억나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비례 반비례 그래프라고 나중에 함수에서 진짜 살짝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요거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구경을 했을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거예요. 중딩 과정을 제대로 한 친구라면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거 이미 알 겁니다. 근데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베이스가 부족하면 한번 숫자를 대충 집어넣어 볼게요. 자, 1 한번 집어넣어봐. 자, 1 집어넣으면은 x가 1일 때 y도 1 나오죠? 자, 그 말은 1,2를 지난다는 뜻이에요. 따라왔니?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시면 x가 2일 때 y는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는 2,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점점 x가 커질수록 사실상 분모가 커지니까 얘가 거의 0에 가까워지지 않겠나요? 감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 맞아. 마이너스 부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x에다가 막 졸라 큰 작은 수를 넣어봐. 마이너스 억. 그러면 마이너스 억분의 1이면은 얘도 거의 0이 되겠죠. 근데 음수인 거의 0이니까 감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여러분들이 1보다 작은 수를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역수가 되면서 점점 커져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되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테니 얘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맞니? 같은 원리로 음수인데 0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형태로 됩니다. 얘가 바로 x분의 1의 가장 기본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음수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그죠?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얘들아? 자, 이거를 근데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중딩이야. 중딩이면은 제일 기본이 뭐냐면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방금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숫자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숫자 집어넣어 보세요. 자, 이걸 다른 방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상을 배운 친구라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쌤, 얘는요, 잘 들어. y는 마이너스 x분의 1로 보셔도 돼요.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봐봐. 기존 y는 x분의 1이랑 얘랑 다른 게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 보여요? 그럼 얘는 뭐가 됐었죠?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됐대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이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흰색을 y축에 대해서 접어보세요. 접어보시면 요 놈이랑 똑같죠? 여기도 접으시면 요 놈이랑 똑같게 돼요. 맞니?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쌤, 여기다가요, 나는 마이너스 1을 곱할래요. 이런 식기도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겠죠? 양변에다 마이너스 1 곱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y 이코르 뭐가 되냐면 x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얘랑 얘랑의 차이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만약에 y가 요 점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y는 얘가 반대가 되면서 여기에 찍힐 거란 말이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 얘는 x축에 대해서 접힌 거죠. 실제로 요걸 x축으로 보시면 얘는 x축 대칭,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얘는 y축 대칭으로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됐든 결과는 같아. 얘를 여러분들이 접으시면 초록색이 되고요, 요 놈을 접어 올리시게 되면 요 초록색이 되죠. 결과가 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학교 감성으로 숫자 집어넣는 거, 중딩 감성으로 보셔도 요렇게 초록색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고, 고등상을 배운 애들, 내가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 배웠다 하는 친구들은 요런 눈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상에 있는 평행이 대칭도 아는 친구들은 요렇게도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근데 아직 평행이 대칭도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은 중딩 감성으로 숫자 찍어가지고 요렇게 초록색이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기까지 괜찮냐? 자,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자, 근데 이제 K가 내가 1이랑 마이너스 1 느낌으로 이제 가볍게 한번 봤는데 얘가 무조건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보장은 없겠죠. 뭐 2가 될 수도 있겠고 3이 될 수도 있겠고, 만약에 K가 커졌어요. K가 만약에 2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y는 x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k가 커지게 되면요. 결국 x분의 1보다, 자, 봐봐. 얘가 y 값인 높이가 흰색에 비해서 2배만큼 는 거 아니에요? 왜냐, x분의 1을 2로 곱해야지 요놈이 되니까. 높이가 더블이 된 거야. 높이가 더블이니까 1이 됐던 게 2로 갈 거고, 2분의 1이었던 게 1로 가겠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높이가 더블로 올라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여긴 높이가 더블로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맞니?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K가, 잘 들어. K가 클수록 얘가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높이가 올라가면 마치 흰색보다 약간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으로 보는 거 보여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얘를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우리는 교과서 표현을 따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K가 크면 클수록 중심으로부터, 이거 내가 중심이라고 할게요. 중심. 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K가 작아지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K가 만약에 작아지게 되면 얘가 들러붙게 돼요. 왜? 높이가 낮아지니까. 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높이가 낮아진다는 원점,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했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 이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쌤, 가장 기본적인 y는 x분의 k가 될 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한 걸 외우지 말고 그냥 좀만 생각해봐. k가 0보다 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4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1, 4분면과 3, 4분면 형태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K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게 되면은 중심을 나눴을 때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K가 크면 클수록 멀어진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절대 일단 여기는요 0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 분모가 0이 되면 정의가 안 되니까. 즉 여기에는 그래프가 아예 안 그려지고 있죠. Y축에는 해당되는 점이 한 개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얘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높이가 절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다 억 집어넣으면 억분의 1도 엄밀히 말해서 0은 아니에요. 맞아? 마이너스 억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억분의 1도 엄밀히 말하면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0을 근접하겠지 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접할 수는 있는데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를 점근선이라는 표현을 해요.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서 얘를 점근선이라고 얘기하고, 점근선은 절대 만나질 않아요. 점근선이 몇 개가 있니 물어보시면 요점근선과 요점근선이 있겠죠. 2개가 나타납니다. 아, 쌤, 점근선이 2개예요. 뭐냐면은 X축과 그 다음에 Y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점근선의 교점 뭐예요? 교점. 교점이 바로 여기 원점입니다. 그 우리 아까 내가 중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점근선의 교점이 엄밀히 말해서 점근선의 교점이 맞아요. 중심보다는 얘가 원점이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좋아요. 자,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어요. 기본형이 그렇게 많아요. 자, 얘가 이 x분의 k라는 그래프가요 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K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대칭이 되냐면요. 첫 번째 얘는요.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여러분들 점을 요렇게 긋든 각각이 모두 다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대칭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대칭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일어나요. 이것도 보이시죠? 또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요. 그림상으로도 그래 보이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아, 쌤, 얘는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대칭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요렇게. 요거 여러분들 요렇게 그대로 접으시면 얘랑 똑같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요. 요렇게. 요 세 개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기본형이 제일 할 게 많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날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일 큰 산을 넘으셨어요. K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이 바뀐다. 1사분면, 3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그리고 K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멀어지는지 달라진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얘가 점근선을 갔는데 점근선이 X축과 Y축이더라.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은 원점이더라.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도 하고 Y는 X랑 마이너스 두 개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 네. 하다 오세요. 네. 오늘 지금 여기까지 배운 게 이제 80%예요. 이제 남은 20%는 이제 그냥 활용 점점만 딱 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정리되셨나요? 얼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역함수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그 조금 높아심에 조금만 좀 얘기를 하자면, 자, 봐봐요. 아까 지금 그래프가 y는 x분의 k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림상으로도 뭐 그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가 왜 y는 x에 대칭이 되냐, 그거 궁금한 친구도 있을까봐 내가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역함수는요, 원래 그래프랑 지금 그래프가 완벽하게 대칭이 딱 됐을 때 우리는 얘가 역함수를 갖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y는 x분의 1이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x랑 y를, 즉 정역과 치역을 바꾸는 순간 이미 역함수가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요걸 바꿔봐요. 그러면 x는 y분의 1이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근데 이걸 바꾸는 순간 이미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러분들 이제 fx라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fx인데 얘는 정역과 치역을 바꾸는 순간 얘는 fx가 아니고 f 인버스 x 역함수가 되게 돼요. 요거에 대해서 예쁘게 또 다시 정리하게 되면 f 인버스 x가 결론적으로는 또 얘를 여기로 올리고 얘를 내리시게 되면 요 놈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역함수랑 원래 함수랑 같아요. 이해돼? 그 말은 뭐냐면 완벽하게 같기 때문에 얘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다. 요렇게 논리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눈깔로 봐도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높아심에 얘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x분의 k 형태는요, 잘 보시면은 역함수랑 원함수가 x분의 1이 될 때는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좀 특이점으로 볼 수는 있겠다. 오케이. 자, 이제 뭐 해볼 거냐? 뭐 해볼 거냐면, 자, 얘를 이제 조금 이제 장난을 좀 칠 거예요. 자, 이걸 장난을 치게 되면 이제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직은 평행 대칭이동을 혹시 안 배운 친구들이 있을까봐 내가 가볍게만 원리는 얘기 안 하고 결과만 먼저 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자, 그게 뭐냐면, 봐봐. 어떤 f가 이런 x, y라는 점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함수나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x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y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얘는 부호가 반대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f에 x 빼기 m이 되고 여기는 y 빼기 n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는데 함수랑 도형은 반대로 일어나게 돼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만약에 y 빼기 3 이코르 x 빼기 2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얘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는 뜻이요. 그죠?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니까, 그지? 오른쪽으로 두 칸.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은 얘는 위로 세 칸 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세 칸. 이렇게 평행이 이동에 따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였는데, 얘가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두 칸, 땡땡, 위로 세 칸,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놈의 부호가 반대로 매겨진다라는 것만 일단은 지금 요걸 암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알겠죠? 요거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자, 이거를 이제 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새로운 눈이 보여야 돼요. 자, 바로 뭐냐면 요 형태입니다. 얘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해요. y는 잘 들어요. x 빼기 m k 플러스 n.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자, 보세요. 원래는, 자, 원래 함수가 출발이 뭐였냐면은, y는 x분의 k가 가장 기본 형태였어요. 근데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얘는 m 방향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즉, x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x 빼기 m분의 k가 바로 y라는 함수로 변형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높이를, 자, 요 놈의 높이를 그대로 n만큼 올렸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얘를 이항하더라도 y 빼기 n은 x 빼기 n분의 k로 보시게 되면 얘는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요게 아니더라도 원래 높이가 이거였는데 n만큼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n을 해주시게 되면, 즉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시게 되면 y는 다음과 같은 x 빼기 m 플러스 n분의 k 형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러니까 x 대신에 x 빼기 m이 들어갔고, 그죠? y 대신에 요거 이항하게 되면 y 빼기 n이 들어간 거랑 같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안 친구들은 얘가 이제 바로 보이게 되겠죠. 자, 날먹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 샘플 한번 바로 그려볼게요. 자, y는 x 빼기 2분의 2 플러스 3을 한번 그려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는 기본 형태가 뭐니? 라고 물어본다라면 기본 형태는 원래 x분의 2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만큼 간 거고, 그죠?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고요. 그다음 위로는 얼마만큼 갔냐면 얘만큼 갔죠. 이렇게 됐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봤을 때 원래 x분의 2가 태생적으로, 야, 얘가 양수죠?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좋겠죠? 여기 0,0이니까 이 값 똥똥 맞아요? 위로 3칸 올라가 똥똥똥 여기가 2,3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점근선 똑같이 쫙 이어주시게 되면 어차피 합동이니까 그대로 옮겨도 되겠죠? 합동이니까 합동 옮겨주시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 흰색 그래프가 바로 요 놈의 그래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 형태랑 완벽하게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두 글자를 멋있게 합동이라고 부르죠. 얘네 둘은 합동인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자,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아까 이 K가 예전에 K가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좀 달라지고 K가 크면 클수록 멀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K의 사실상 근본적인 역할이 뭘까요? K가 다르면은 잘 들어. 만약에 봐봐. x 빼기 2분의 1에서 3 플러스 2가 있고 x 빼기 4분의 4 플러스 7이 있어. 그럼 요 두 놈의 그래프는요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합동이 아닐까요? 합동일까요? 응? 얘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3이고 얘가 4죠. 애초에 공률 자체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네들은 합동이 될 수가 없어. 만약에 얘가 3이 아니고 4야. 얘는 합동일까요? 맞을까요? 얘는 합동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애새끼들 많이 외우는데 다음 그래프 유리함수 중에 여러 개를 줘. 이 중에서 합동인 그래프는 하고 물어보시게 되면 K 값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합동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도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에서 이 a가 반드시 같아야지 합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유리함수에서는 이 k 값이 반드시 같아야지만 완벽하게 합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k의 역할이
공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률. 얼마나 그래프가 꼬꾸라지는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거 수학상 내용에 있는 요거는 지금 혹시 안 배운 친구는 잠깐 받아들여 주시고 요거 이용해가지고 표현했을 때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번 예제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example 보시면 x 빼기 2분의 2 플러스 3이 이거 있죠? 공간에다가 요거 가볍게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요거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요거 그림 한번 그려보시고 나는 여기 파트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숫자로 했으니까 좀 약간 근본적인 정리를 해봐야겠죠? 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끝났어 이제. 가연이는 수학가 처음이에요? 아니죠. 처음은 아니죠. 정우 괜찮냐? 괜찮아요? 너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냐? 배우긴 했었죠. 그죠? 아마 대부분에도 배웠을 거예요. 일부는 안 배웠을 텐데 안 배운 친구들 잠깐만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요거 잠깐 받아들여만 주세요. 반대로 들어가는 것만. 자,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분의 m 플러스 n 형태. 자, 정리 한번 갈 건데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y는 자 x 빼기 m분의 k 플러스 n 형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지금 정리할 때는 양수라고 생각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원래 기본 형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분의 k가 기본이죠. 그죠? 얘를 m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내가 m도 만약에 플러스라고 n도 플러스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m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n만큼 위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근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원래 점근선은 이런 놈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니까 얘가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모양이 합동이라고 했죠. 합동이니까 얘도 모양이 그대로 가져야 돼. 만약에 x분의 k가 이지랄 했으면은 얘도 똑같은 공률을 갖는 형태로 반드시 이런 형태로 완벽하게 합동이 되어줘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정리 가겠습니다. 쌤, 그러면은 얘의 점근선은 뭐나요? 라고 묻는다라면 높이가 n이죠. 높이가 n이라는 거는 높이는 x가 아니라고 y예요. 그래서 얘는 y는 n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니 묻는다면 얘는 여기가 좌표가 m이 되겠죠? x값이 m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x는 m이 돼요. 얘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x는 뭐식이면은 y축에 평행하고요. y는 뭐식이면은 다음과 같이 x축에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놈과 요놈이 교점이 생기죠? 예. 교점이 그럼 뭐가 되겠니? 물으시면 초딩도 얘기할 수 있죠. m, n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럼 정리. 쌤, 점근선은 그럼 잠깐 봐볼까요? 점근선은 뭐가 되니? 점근선은 y는 n과 x는 m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점근선의 교점도 있겠죠. 자, 점근선의 교점은 뭐니? 라고 묻는다라면 m, n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니? 근데 이거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 봐봐, 분모가 0이 되면 애초에 정의가 안 되죠. 얘가 0이 되는 건 x가 m일 때 아니야? 그러니까 m일 때는 애초에 함수값이 안 생겨요. 그냥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에서 무조건 여기서 점근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맞니? 그렇게 직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아직 안 끝났음. 자, 이제 뭐 봐야 되냐면 이런 걸 봐야 돼요. 대칭 나온 거 봐야 돼. 대칭. 자, 대칭 가보겠습니다. 대칭. 얘도 마찬가지로 세 개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자, 첫 번째.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됩니다. 왜? 요걸 그대로 옮겼으니까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